혹시 직장에서 이 사람 때문에 진짜 기운 빠진다? 이런 생각 들게 하는 동료 한 명쯤은 있지 않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런 오피스 빌런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생존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우선 오피스 빌런이 대체 뭔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나선 우리가 또 리더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전략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야를 좀 넓혀서 이게 왜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인지까지 짚어볼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런 느낌. 정말 흔한 감정이죠. 그리고 이제 이 감정을 유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지금 전문가들이 말하는 바로 그 오피스 빌런을 상대하고 계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오피스 빌런은 대놓고 법을 어기거나 하진 않아요. 그게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관계나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팀 분위기를 망치는 거죠. 딱히 뭘 잘못했다고 콕 집어 말하기는 애매한데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든, 바로 그래서 더 답답하고 대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피할 수 없을 때도 많고요. 하지만 어떻게 대응할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해도 나 자신을 지키고 또 우리 팀을 지킬 힘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먼저 상대를 알아야겠죠? 오피스 빌런, 과연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정말 클래식하죠? 바로 성과 도둑입니다. 내가 한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쑥 가로채는 바로 그 사람이요.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바로 기록입니다. 감정적으로 왜 내 공을 뺏어가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팩트로 보여주는 거죠. 프로젝트 시작할 때부터 누가 무슨 역할을 할 건지 명확하게 정하고 모든 과정은 이메일이나 공유 문서에 남기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싸우려고 증거 모으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이거 누가 했더라 하는 논란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투명하게 방어막을 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생각만 해도 숨 막히는 유형이죠. 사사건건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사람, 바로 마이크로 매니저입니다. 마이크로 매니저를 대할 땐 그 사람의 불안감을 역으로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상황이 자기 통제하에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가 원하는 걸 먼저 줘버리세요. 제가 이렇게 계획해서 진행할게요 하고 먼저 상세하게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거죠. 이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불안감을 미리 해소시켜줘서 내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자율적인 공간을 전략적으로 만들어내는 아주 영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간질과 소문으로 팀의 분위기를 갉아먹는 빌런이죠. 바로 뒷담화 메신저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아예 밥을 주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그들이 차려놓은 뒷담화판에 절대 끼어들지 않는 거죠. 맞장구 쳐주지도 말고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고 반박하지도 마세요. 그냥 그래요? 전 잘 모르는 얘기네요? 근데 그거 말고 혹시 A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어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업무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피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하는 그 에너지 낭비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는 아주 강력하고 프로페셔널한 메시지를 던지는 아주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자, 이제 빌런들의 유형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대응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말을 지키는 방어 계획입니다. 첫째, 모든 걸 기록하세요. 팩트는 가장 강력한 아군입니다. 둘째, 확실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일과 나를 분리해서 감정 소모를 막아야 합니다. 셋째, 그 사람의 감정 기복에 같이 휩쓸리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러는구나 하고 심리적인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모든 대응은 감정이 아니라 오직 사실에만 근거해야 합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단단한 성을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려면 리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리더의 관점에서 빌런이 발붙이지 못하는 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플레이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회의를 축구 경기에 비유한 건데요. 어떤 리더는 회의 시간 내내 혼자 공을 몰고 드리블을 해요. 질문도 자기가 하고 대답도 자기가 하죠. 반면에 훌륭한 리더, 즉 플레이메이커는 계속해서 팀원들에게 패스를 합니다. 질문을 던져서 다른 사람들이 말할 공간을 열어주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게 만들죠. 여러분의 리더는, 혹은 리더인 여러분 자신은 드리블러인가요? 플레이메이커인가요? 피드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내기, 꾸짖기, 가르치기. 이 세 가지는 완전히 달라요. 혼내기는 그냥 자기 감정 푸는 거고요. 듣는 사람은 두려움만 느끼죠. 반면에 꾸짖기는 행동을 교정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에 기반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가르치기죠.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리더는 감정적으로 혼내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꾸짖고 또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 호리바 제작소 창업주의 말입니다. 나는 3분을 야단치기 위해 3시간 동안 고민한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리더의 무게감이죠. 꾸짖음이라는 게 감정적으로 터져나오는 게 아니라 팀에 미칠 영향을 철저하게 고민하고 설계한 전략적인 소통이어야 한다는 걸 이 한 문장이 전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인과 리더의 대응법을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렌즈를 더 뒤로 당겨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오피스 빌런의 존재는요, 그 사람 한 명의 문제가 아닐 때가 많거든요. 어쩌면 그건 우리 조직 시스템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센스 메이킹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아, 혹은 이건 절대 안 돼 하고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과정, 그걸 말해요. 우리 팀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공통의 해석 같은 거죠. 이게 바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자, 어떤 빌런이 문제 행동을 합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게 뭐지? 하고 각자 해석을 시작하겠죠.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저런 행동은 그냥 둬도 되나 봐. 혹은 누구도 뭐라고 안 하네. 하는 식의 공유된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모두가 침묵하면 결국 그 문제 행동은 우리 조직에서 허용되는 행동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침묵 속에서 나쁜 문화가 스며들고 자라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오피스 빌런은 혼자 힘으로 크는 게 아니에요. 잡초가 자라려면 땅이 있어야 하듯이 빌런의 행동을 용납하는 침묵이라는 토양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리더와 동료들이 그런 행동은 여기서 안 통합니다 라는 명확한 신호를 주는데 실패했을 때 바로 그 틈을 비집고 자라나는 거죠. 그럼 조직은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센스 메이킹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문제 행동에 대해서 솔직하고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해석의 문화를 만들어야 하고요. 둘째, 리더가 직접 나서서 우리 조직에선 이런 행동은 절대 용납 안 됩니다 라고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감정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개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승호 시인의 동태의 기억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동태에게 명태 시절 기억을 물으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 기억이 없어서가 아니라 입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정말 가슴을 울리는 비유죠. 때로는 누군가의 침묵이 동의나 무관심을 뜻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에 침묵하는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혹은 우리 조직의 문화가 저 사람의 입을 얼어붙게 만든 건 아닐까? 직장 내 갈등은 그냥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문화인지 아니면 그 입을 꽁꽁 얼려버리는 문화인지 그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나요?